네, 9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7쪽 하단입니다. 강의 자료 7쪽 하단이고요. 교재는 147쪽부터인데 넘어가서 148, 149 이렇게 여기가 이제 두음 법칙에 관한 그런 규정이 이제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1점, 3.3. 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강의 자료로 옮겨놨으니까 같이 7, 8쪽 이제 강의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에 제10항, 11항, 12항은 한자음 가운데 본음이 본래의 한자음이란 뜻입니다. 니은과 리을인 경우가 니은과 리을이 본음이라는 거예요. 즉, 첫 소리로 올 때. 그러니까 본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자 음에는. 그래서 음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음악일 때와 희희락락 할 때 모두 같은 즐거울 락이지만 어떨 땐 락이 되고 어떨 땐 악이 되고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음이 원래 본음이 니은 리을인 경우 첫 소리로 올 때 니은은 이응으로 리을은 이응으로 혹은 니은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한국 한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음이라 하더라도 국어 음원체계에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아주 중요한 음소 배열상의 제약 혹은 음절 구조상의 제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국어 음운론의 전문적인 용어니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음소 목록과 영어나 다른 언어의 음소 목록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나 일본어는 아이에이오우 모음이 5개밖에 없지만 현대 한국어는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도 배웠다시피 최대 10모음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음소 목록이 달라요. 근데 목록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음소 목록들이 한국어의 음소 목록이 예를 들면 이제 자음은 19개, 10개, 29개다. 다 자기들 마음대로 리을하고 영국의 비음이 그게 아니에요. 첫 소리에 올 수 없는 소리가 있고 모음과 모음 사이 어중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성에 올 수 없는 소리가 있고 이러한 음소가 배열될 때는 여러 가지 constraint,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여 살아도 모든 사람이 다 곁에 두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음소들도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소리에 올 수 없는 소리가 있고 어중에 올 수 없는 소리가 있고 종성에 올 수 없는 소리가 있고 음소들끼리 서로 연결될 수 없기도 하고 예를 들면 한국어는 유음과 비음, 즉 리을이라는 문자와 니은이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그 발음 두 개가 연속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릉이라는 단어를 설릉이라고 하건 선능이라고 하건 리을과 니은을 연속해서 한국 사람은 발음할 수 없습니다. 영어권 하자는 가능합니다. 언어마도 그런 제약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어두에 오는 제약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두음 법칙이에요. 두음 법칙인데 두음 법칙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일단 우리가 맞춤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음 법칙은 한자음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한자음에서 겪게 되는 두음 법칙의 제약도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음소 배열상의 제약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어두에 유음, 리을이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지금 라면이라든지 몇몇 외래어에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여기 맞춤법에서 소개하는 것은 국어 음운책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한자음에 국한된 사실 맞춤법 규정이 58항인데 3개의 항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표음주의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네, 표음주의를 지향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국어에 한자어가 많아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특히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에 국한된 규정이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보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제 몇몇 어휘들을 중심으로 빨간 동그라미나 형광펜을 해서 실제 시험에서 유용하게 잘 암기하여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 기억을 버리고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자 연서에 이렇게 니 여자 이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 것이고 다만 의존명사에는 냐녀를 인정을 해요. 한냥 두냥 할 때 냥이라든지 냥중 몇 년
이런 것들은 그러고 보니 그렇죠. 네. 그러나 연호다 이럴 때는 연이라고 해야 되죠. 그거는 이미 의존 명사가 아니고 연호라고 하는 하나의 그 해를 부르는 이제 명칭이라는 연호가 있잖아요. 그건 단어니까요. 네. 자, 부채미일. 네. 단어의 첫머리 외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 당뇨, 결류, 은닉. 네, 뭐,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단어는 없고요. 단, 부치미가, 그래도 부치미도 워낙에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아마 안 틀릴 겁니다. 신여성, 공연불, 남존, 여비처럼, 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거나, 뒷말의 첫소리가 합성 같은 경우, 이제 사자성어 같은 경우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부침3, 네, 한국 여자대학이 아니라 한국 여자대학, 대한 요소비료회사,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우리랑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도움 법칙을 안 지킵니다. 우리랑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정권 시절 이후로 이제 그 햇빛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교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남북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국어학자들의 교류가 제일 먼저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예요. 왜냐하면 사전 작업부터, 그래서 결의말 큰 사전 작업이라는 걸 했고, 그 미투에서 아주 큰 일을 큰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던 시를 붙이고 싶지도 않은데 큰 사건을 냈던 고은 시인이 결의말 큰 사전 그 위원장을 맡고 이제 남북 간의 학자들이 꽤 많은 교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다시피 뭐 정체된 상황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그 이제 80년대 이제 88 올림픽 이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제 그 어떤 그 해금이라고 합니다. 해금이라고 해서 지금은 뭐 마르크스 이론 경제학과 학생들도 보고 뭐 철학과에서도 보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언더서클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군사정권 시절에는 불온 서클이라고 하는 이념서를 읽는 그런 그 동아리들이에요. 동아리, 서클을 동아리라고 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문학 작품이나 이럴 때도 뭐 국문학개론에다 이 땡땡 뭐 한서령, 한세모성, 한서령, 뭐 이기영, 김일성이 정기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뭐 정지용, 뭐 지금은 정지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다 월북한 작가들이나 국어학자들은 뭐 세모, XX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론적으로 그 강력하게 통제를 하던 시절이죠. 근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런 어떤 학문적 대상으로서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서 북한 관계 서적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사전류가 이제 특히 뭐 엄청나게 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령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전에는 도적의 괴수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영명하시고 찬란하시고 위대하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책의 서문은 결론은 수령님 덕분이다 라고 되는,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어떤 그런 북한 정권의 특색에 대해서 사전을 보는 것만큼 그 사전의 그 단어 해설이야말로 한 사회와 그 어떤 역사를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망라한 엑기스의 총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마 통일이 된다면 그것부터 우선이 이제 경착륙이 된다면 그건 전쟁 이후에 뭐 양쪽 다 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연착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군사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네.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요. 여러분들 메리 캐리 동독 출신이잖아요. 거기는 오씨 베시라고 해서 베시는 서독 사람, 오씨는 동독 사람이어서 지금까지도 오씨들은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어요.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거기가 한 30년 넘지 않았나요? 통일된 지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 세대 이상을 넘어가니까 친일의 잔재를 벗어나듯 한 세대를 넘어가야 아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막대한 통일 부담, 여러분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은 결국은 알게 모르게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2등 시민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OCBC처럼. 네, 얘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 두음 법칙만큼 남북한의 그 맞춤법에서 차이가 많이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굉장히 많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노동신문 이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제 1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1항. 네, 지금 8쪽으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네, 11항. 한자음 랴, 려, 례, 류,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그러니까 한자음에 모든 리을로 시작한 라, 러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음이 아까 왜 뭐 의기라는 한자음이 없다가 모든 어떤 음절 조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여 예유 유이로 적는다. 리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양심, 네, 뭐 이렇게 용궁, 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주황글씨 부분을 보면 역시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게 됩니다. 몇니냐, 그럴 리가 없다 등등과 같죠. 그럴 리가의 리는 한자였습니다.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이치를 말하는 그럴 이유가 없다 그거죠. 부침 항목을 보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계량, 선량. 네, 이거 많이 틀리죠. 설량, 네, 선량. 수력, 협력, 사리에, 네,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쌍룡. 그런데 쌍룡이에요. 쌍룡.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쌍용차는 쌍용으로 씁니다. 고유명사기 때문에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오뚜기 식품에 오뚜기가 있죠. 오뚜기. 그것도 원래 옛날에는 오뚜기가 맞았는데 지금은 오뚝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닌 우리가 인형으로 오뚜기는 오뚝이로 써야 되죠. 네. 고유명사기 때문에 쌍용은 둔 것이고요. 다만 모음이나, 자 이것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도 많이 틀리는 거,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질 렬률은 열률로 적는다. 네, 해서 모음 뒤에서는 헷갈릴 게 없어요. 모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니은 뒤죠. 네. 그래서 뭐 분열, 선열, 네, 잊지 마세요. 모음은 당연히 발음이 그렇게 되니까 열률 되니까 헷갈릴 게 없지만 니은 받침 뒤, 네, 전율, 선율 이거 굉장히 많이들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안 틀릴 것 같죠? 네. 그다음 부침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네. 이건 뭐 간혹 보면 우리가 유시성을 류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는 안 그런데 리시성은 왠지 북한 쪽 같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는데 유를 류로 꼭 고집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이제 고유명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준말에서 본음으로 나는 것은 본음. 국제연합은 국년. 지금은 유엔이라고 하죠. 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시련 뭐 이렇게. 네. 그다음 부침사, 접두사 역시 같은 이치죠. 위에서도 똑같이 이런 원리가 있었죠. 덮쳐의 한자어나 합성어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역리용이 아니라 역이용. 그다음 연이율, 열역학, 해외여행. 네, 이렇게 써야 합니다. 뭐 여행은 리어라는 거, 네, 뭐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서 뭐 느다